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군사적인 위협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공조 탐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증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8.25 남북 합의에서 규정한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사태는 우리 군의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고귀한 희생, 위대한 승리를 주제로 65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가 월미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독도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상륙 장갑차 40여 대 등이 참가해 그 당시를 재현했는데요. 한편 우리군 최초의 보복작전인 몽금포 작전의 전승비 제막식도 66년 만에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속 적잠수함이 발견되자 해군 링스 헬기가 어뢰를 투하해 격파시킵니다. 곧이어 6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연출됩니다. 헬기에서 뛰어내린 UDT 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해상 강화를 시도하고 해병대 수색대원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해안을 따라 빠르게 침투합니다. 공군과 해군 함정의 화력 지원도 잇따릅니다.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원점 타격으로 가상의 적진지를 초토화시킵니다. 상륙 장갑차와 공기 부양정은 해상으로 돌격. 우리 군과 미 해병대원들이 해안에 안착하고 월미도를 장악하는 것으로 인천 상륙작전 재현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한미 해병의 필승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조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섭 해군참모총장은 65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같은 승리였다면서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어 해군은 선배 전후에 투철한 애국정신을 계승해 필승해군, 명예해군, 신뢰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성원을 바랐습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가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5대양 육대주에서 국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명수 7대 해군참모총장은 65년 전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등불을 되살린 한미장병의 애국심과 희생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노병의 회고사가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 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개빈 여러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남의 도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날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배경에는 전후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고귀한 희생의 피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전승행사에서는 몽금포 작전 전승비 제막식도 66년 만에 마련됐습니다. 몽금포 작전은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한 우리군 최초의 응징 보복 작전. 해군은 1949년 8월 17일
북한 몽군포항에 함정 5척과 특공대 20명을 보내 북한 경비정 4척 격침, 한척 납포, 포로 5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정부는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공정식 6대 해병대 사령관과 한명수 7대 해군 참모총장 등 7명에게 태극 무공훈장 등 정부 포상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려 하면 적과 싸우서는 우리 해군이 말하는 반드시 필승 해군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적이 도망갈 때는 그 원점을 갖다가 타격해야 됩니다. 해군은 불의에 맞서 싸운 선배 전우들의 명예와 헌신, 용기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3사단 진백골연대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몰장병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지난 12일 진백골 공원에서 진행된 위령제에는 6.25 참전용사와 진백골 전우회원, 현역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진백골연대의 6중대는 적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중대원 전원이 산화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1983년부터 위령제를 지내오던 최수용 백골 전우회장이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난 후 2012년부터는 연대에서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필리핀을 방문해 아키노 대통령을 예방하고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젊은 장교들 간 교육 교류 확대, 비전통적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최근 남북 간 접적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조성된 긴장 상황이 남북 간 합의를 통해 해소돼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즈민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태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 후에 한필리핀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필리핀 방문은 양국 간 전통적 혈맹, 우방 관계를 다지는 한편 미래 국방 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지난 10일 24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기록을 통해 국산 항공기 KT-1의 탁월한 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24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이달까지 11년 10개월간에 걸쳐 수립됐습니다. 비행단 소속 4개 비행교육대대의 비행 시간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는 전체 공군 비행단 중 최장 무사고 비행 기록입니다. 24만 시간 동안 비행한 거리는 약 8,640만 킬로미터이며 이는 무려 지구 2,153바퀴 또는 지구에서 달까지 112회 왕복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기록은 국산 항공기 KT-1으로 이뤄낸 것으로 부대는 KT-1을 운용하며 축적한 경험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항공기를 개량, 보완해 옴으로써 항공기 정비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비행단장 강병철 준장은 이번 기록은 비행단 전 장병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 임무에 매진해 무사고 비행 기록을 비행단의 전통이 되도록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국가유공자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기업과 함께 선물 꾸러미를 마련하고 대학생 봉사자들이 직접 유공자의 집을 찾아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교보증권과 함께 보훈 가족을 위한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전달식에 참가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각층에 폭넓은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받을 대상자는 총 100명.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를 선정했습니다.
선물을 전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6.25 참전 용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비좁은 단칸방입니다. 아버님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라고 네,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꾸러미는 꼭 필요한 밑반찬이나 건강에 도움되는 식자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선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및 생활지원 꾸러미를 준비하여 생활 어려움과 추석 명절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봉사자는 국가유공자가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선배 전우님들이 이런 협소한 환경에서 지내신다는 게 마음이 아팠고 국가를 위해 몸바쳐 희생한 그 노고가 제가 가지고 온 이 선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5일까지 교보증권 임직원,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집을 찾아 선물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 곳곳에 따뜻한 마음이 모여 보훈가족의 명절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방부와 대한태권도협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태백의 고원실내 체육관에서 제24회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와 군팀 등 5개 부문에서 총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 대회는 1992년 개최된 이후 두터운 민군관계 형성은 물론 호국정신 고양과 장병들의 심신단련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리는 만큼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는 연간 40여 개에 달하는 태권도 대회 중 대통령기, 대한태권도협회 장기와 함께 국내 3대 태권도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대회 1, 2위 입상자들에게는 국가대표 선발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육군 공병학교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원자력 발전과 북한 핵무기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빛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육군 공병학교 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난 8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 핵 보유의 심각성을 공감했습니다. 부대의 이번 방문은 원자력 발전본부 현황 관련 강의와 홍보관 견학, 발전소 내부 견학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해 평소 알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북한이 전력난 해결이 아닌 위협의 수단으로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현실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육군 공병학교는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장병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북한 핵 보유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해 많은 언론 매체가 홍보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김상기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국군체육부대장과 주요 선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2일부터 개최되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준비 상황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상기 조직위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세계 군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될 이번 대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알차게 준비하고 멋지게 펼침으로써 인류 명품의 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멋진 작품을 하나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장 고명현 중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25개에서 30개까지 금메달을 목표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사격의 은빛나 중사와 유도의 이승수 일병도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이번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일 개막과 함께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Yeah, come on. 영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향해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사람은 살면서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군 생활에서는 익숙함에 젖어 전우들의 관심과 배려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군 생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우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된 한 장병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 기계화보병사단의 김찬경 상병인데요. 그 사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 경계 임무 수행 중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야간 근무, 경계 근무 투입 시에 그 깊은 산속이나 어두운 곳에서 그 불안장애가 유발되어 경계 근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제게 군 생활에 있어서 전우회가 무엇인지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때 같이 근무에 나갔던 강민종 병장이 내가 야간 근무에 투입하지 못한다 한들 소대원으로서 다른 일을 잘하니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것이 제 군생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창경이가 맨 처음 대대로 전역을 왔을 때 제 부사수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많이 가지고 대해줬는데 그때 근무로 인해서 불안장애 증세를 제가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모습에는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완벽히 대대 통신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니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등병 때부터 작업을 할 때 삽질이 무엇인지, 잡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하나에서 10까지 너무나 서툰 군 생활이었지만 부족한 것을 조금씩 채워주는 전우들의 사랑으로 힘든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전우들과 같이 생활하지만 전우들에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겪고 나니 내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전우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다른 전우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김창경 상병은 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감사 운동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5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긍정적인 변화. 처음 오감사를 시작할 때는 무엇이 감사한 건지 감을 잡지 못해 어려웠었는데 이후부터는 매 순간순간 매 날이 감사함으로 기억하기 위해 오감사를 적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쉽게 잊는다는 말처럼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군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글로 적습니다.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자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려줬습니다. 더 이상 자충수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